야, 너 이거 들었어? 최근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통령 유럽 순방 일정까지 포기하면서 청년들과 끝장 토론에 매달렸다고 해서 화제가 됐잖아. 에이, 설마 보여주기식 행사 하나 하려고 순방까지 안 갔겠어?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아보니까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더라고. 무려 6개월 동안 청년들과 직접 머리를 맞대면서 3천억 원 규모의 신규 예산을 확보했고, 프리랜서 경력 통합 증명 시스템부터 채무위기 청년 선제 지원까지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를 손보기 시작한 거야. 아니, 청년 정책은 원래 많았잖아. 뭐가 그렇게 다른 건데? 핵심은 출발선이 달라졌다는 현실을 인정했다는 거야. 예전처럼 열심히 하면 된다는 말만 반복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하도록 기준 자체를 바꾸기 시작한 거지. 또 이름만 거창한 위원회 하나 만든 거 아니야? 오히려 반대였어. 자리만 차지하던 보여주기식 위원회 문화를 손보고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방향을 틀면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주겠다는 움직임이 시작된 거야. 이 때문에 온라인에서도 말보다 행동이 먼저다, 이번에는 좀 다르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청년 정책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용이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지금부터 제40차 소속보좌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비서실장님의 모두 말씀 있겠습니다. 네, 어제 대통령 비서실 청년미래자문단이 6개월의 운영을 마무리하고 6가지 개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청년들과 머리를 맞대어 마련한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기성세대는 나라가 성장하던 시기를 살았습니다. 노력한 만큼 길이 열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청년이 선 자리는 그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출발선이 다르고 규칙이 다르며 손에 쥘 수 있는 기회의 크기가 다릅니다.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전혀 다른 세대를 살아온 지금의 기성세대가 청년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기란 어렵습니다. 그 간극을 메우는 길은 결국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른바 청년 정책이라고 불리는 정책들을 모두 원점에 놓는다는 생각으로 청년과 머리를 맞대고 그 방법을 처음부터 다시 찾겠습니다. 그 시작 제가 직접 해보려고 합니다. 대화를 원하는 청년이 있다면 전국 어디든 찾아가겠습니다. 청년이 있는 자리라면 어디든 가서 듣고 묻고 소통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겠습니다. 이제는 청년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을 넘어 청년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소통의 기준도 정책의 기준도 청년에게 맞추겠습니다. 경청통합수석실을 비롯한 관련 부서는 대화를 원하는 청년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은 회복과 도약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지난해 9월 대통령께서는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판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1년간 많은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역대 최고 코스피 8천 돌파, 역대 최대 수출 7천억 달러, K방산 연간 수출 154억 달러를 달성했고 민생회복 소비 쿠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으로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더욱 속도감 있는 국정과제 추진으로 국민의 삶에 보다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법안 782개 중 569개, 즉 73%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국정과제가 41건이고 6개월 이상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과제도 11건에 달합니다. 청와대 각 수석실, 비서관실은 부처 간 이견이나 소통 부족 등 국정과제 지연이나 장애 요인을 세심하게 살펴 보다 속도감 있게 성과를 만들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23대 국정과제를
국민의 삶의 변화로 완성하기 위해 남아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역량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겸 청년 미래 자문단장 강훈식입니다. 우리가 11월 30일, 작년 11월 30날 시작했습니다. 이제 벌써 마지막 회의 이제 왔는데요. 대통령실 1년은 되게 오래 걸린 것 같은데 청년 미래 자문단은 금방 하고 6개월이 휙 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자문단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경험한 문제의식과 현장의 목소리들을 바탕으로 여러 의견과 제안을 주셨고 또 그 논의를 오늘 이 자리에서 결과를 서로 공유하고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그 단장으로서 청년의 목소리가 직접 행정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것을 해보는 소통 통로의 역할을 제가 하려고 애를 썼던 시간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것들이 어떤 결과로 만들어졌는지 오늘 회의가 의미 있는 마무리이자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새로운 출발점이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의 소감과 의견도 허심탄회하게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회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문단 간사를 맡고 있는 청년담당관 이주형입니다. 지금부터 청년미래 자문단 추진 경과 및 최종 과제에 대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은 양적으로 커지고 있지만 청년들의 실질적인 정책 체감도와 인지도는 낮은 상황입니다. 대통령 비서실 청년미래 자문단은 청년들이 겪고 있는 일상 속 불평과 정책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 기반한 생생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 출범하였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단장을 맡고 청년 당사자, 현장활동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총 1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출범 이후 6차례의 전체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40개의 정책 아이디어가 제안되었고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 등을 검토하여 10개의 중점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관계부처 검토와 협의를 거쳐 즉시 실행 가능한 최종 6개의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종 과제는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탐색을 지원하는 과제입니다. 청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고 있지만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과 같은 새로운 노동의 방식은 여전히 공식적으로 경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자문단은 직무능력은행 제도를 활용하여 프리랜서 경력을 포함하여 군경력, 교육 및 자격 이력 등을 통합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 시스템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제는 프리랜서의 경력도 일한 경험으로 누구나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학사정보, 자격증, 군경력, 일경험 이력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 경력증명서를 떼기 위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닐 필요가 줄어듭니다. 청년들은 취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삶의 경로에 대한 고민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이에 자문단은 농촌, 산촌, 어촌에 일정 기간 체류하며 일과 휴식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K 농산어촌 청년 워킹홀리데이를 제안하였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밖에서 여행이 아니라 실제로 지역을 살아보며 나에게 맞는 새로운 진로와 관계, 삶의 경험을 탐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둘째, 청년의 위기에 조기에 개입하고 회복하기 위한 과제입니다. 자문단은 학자금 대출의 연체자가 증가하는 등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부채 문제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는 채무위기 청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단기 연체자에 대해 연체 장기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신용, 재무상담과 채무조정을 연계하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제안하였습니다. 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연계, 협력하여 학자금 대출 연체 6개월 미만의 위험군에도 선제적 상담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1:1 맞춤형 신용 재무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안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연체 예방부터 채무조정까지 원스톱으로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청년들의 채무 연체 장기화와 신용상태 악화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문단은 청년 고용 상황 악화로 취업 경험 없이 장기간 준비 중인 쉬었음 청년이 증가하는 상황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첫 취업에 도전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정책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상황에 맞는 맞춤형 특화 지원인 청년 기회보장제를 제안하였습니다. 현행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대 개편하여 청년의 첫 취업이라는 목적에 맞게 진로 탐색, 일 경험과 훈련, 이력서, 자소서 컨설팅 등 취업 프로그램을 특화해 운영하고 이 과정에 필요한 구직 촉진 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취업 경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청년정책 진입과 연결을 강화하는 과제입니다. 청년들은 정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찾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자문단은 청년센터가 단순한 정책 홍보 기관을 넘어 청년의 삶을 총체적으로 진단하고 맞춤형 정책을 연계, 설계하는 청년정책 종합상담 기능을 수행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이제는 검색을 반복하며 여러 사이트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한 번의 상담만으로 나에게 필요한 정책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청년이 나서서 정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 먼저 청년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인이 되었지만 근로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는 법도 금융상식도 배운 적 없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이에 자문단은 수능 이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 청년센터와 연계하여 청년정책, 금융, 노동, 주거 등 사회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회 첫 출발 교육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제는 청년정책을 학교에서 미리 접하고 사회에 나간 뒤 몰라서 손해보는 일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최종 과제들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장학재단,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검토가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청년미래 자문단이 제안한 과제들은 정부 예산 편성 과정을 거쳐 추진 여부를 최종 검토할 예정입니다. 제안된 과제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미래 자문단 추진 경과 및 최종 과제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쭉 한번 듣고 제가 마지막 마무리하는 게 약 3천억이나 여기서 세운 거예요. 와, 예, 엄청 많이 세웠네요. 자, 우리 위원님들 한번 소감하고 말씀 한마디씩 쭉 들어볼까요? 벌써 6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청년 정책 관련된 과제 제안을 계속했고, 또 이번에 사실은 이제 굉장히 놀란 부분은 이 부분, 제안된 과제들이 제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예산에 반영되어서 이렇게 추진되는 결과까지 이어졌다는 부분은 굉장히 의의가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아까 금액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제안했던 과제가 한 절반 가까이 되는 청년 기회 보장제 부분입니다. 그 과제 관련해서는 2014년도에 사실 유럽연합이 그 유스 개런티라고 하는 굉장히 큰 정책을 추진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2015년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사실은 요구를 해왔던 그런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지금까지 이게 원래 취지대로 좀 추진이 안 됐었는데, 앞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러니까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을 지원하는 제도거든요, 유럽에서는. 근데 우리나라는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에 그거 6개월 이상의 어떤 그런 부분, 경과한 시점에서 지원하는 형태로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들을 지원해주는 형태로 이렇게 도입이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학교 졸업자들이 지금 한국은 한 11개월 걸려서 취업이 되고 있고, 그리고 3개월 미만 이제 조기 취업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매년 낮아지고 있고요. 지금 졸업생들이 앞이 좀 캄캄한 그런 실정에서 특히나 AI 때문에 또 좋은 일자리들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지적도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청년 기회보장제라고 하는 제도 도입이 조금 전환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의의가 크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정도 그냥 말씀을 드릴 부분은, 사실은 이게 교육부하고 노동부가 같이 이렇게 하는 이행기에 해당되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갖춰지는 거를 좀 희망을 했는데,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좀 이렇게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 학자금이라든지 장학금
그를 받는 친구들이 이제 그 개인정보 동의를 구해서 그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좀 진행되기 위해서는 교육부와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좀 강화되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예. 저도 연구조사를 많이 하면서 이렇게 정책이 빠르게 효능감 있게 도입을 참여 경험한 거는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비서실장이 많이 힘을 실어줘서 그런 것 같고요. 그때 기억하시면 이제 첫날 프리랜서 경력 증명 제안을 맞습니다. 하고 그날 보도자료를 했는데 이제 같이 담당관님하고 이제 부처 이렇게 했는데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어학증명이나 군장병 그리고 사회복무 인턴 1경험까지 해서 저는 아마 이게 정부에서 발표하면 2030 청년들한테 가장 효능감 있게 다가올 거다. 그리고 청년 정책 조사 요구를 많이 해보면 이 경력증명이 항상 순번 안에 드는 요구였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AI에 검색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전 세계 최초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이제 해봅니다. 이제 그러면서 적은 예산에 수요도도 높고 이렇게 앞으로 엔잡러가 많아지는 시기에 자기가 하는 일의 경험이 직무은행제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그리고 국가나 민간에 할 수 있는 건 대단히 좋은 정책이고 대통령실에서 힘을 써줘서 약 18개 연계 정보인데 계속 앞으로 향후에 다른 정보까지 붙으면 아마 이 정책은 아마 현 정부 내 청년들한테 가장 효능감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비서실장님 브랜드로 어디 가서라도 제 브랜드는 아니고 여러분 브랜드죠. 제가 네. 뭐 어디 가서 이 자문회 같이 만들었다. 끝나면 갈 거예요. 그냥 뭐 어딜 가요. 예, 그래서 이 청년 경력증명 시스템은 진짜 현 정부에 저는 가장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작년 겨울에 저희가 처음 만났는데 벌써 이렇게 더운 여름이 다가왔네요. 이렇게 반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 이렇게 훌륭하신 자문위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처음 이거 자문단 하겠냐고 연락을 받았을 때는 이렇게 대단한 자리인 줄 몰랐었는데 비서실장님이 잘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자문단 활동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은 우선 정부에서 이렇게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가장 크게 실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문위원이지만 정책 당사자로서 굉장히 많은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도들과 노력들이 모인다면 미래의 청년들이 자리를 잡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록 자문단 활동은 끝났지만 앞으로도 제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청년 세대 부채 문제와 관련한 현장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정책하는 이제 이야기들을 그동안 드렸는데요. 사실 굉장히 기쁩니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의 조기 연체자들의 신용회복을 교육부와 또 신용회복위원회가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낸 것 자체가 굉장히 감사한데 사실 강우신 실장님께서 처음 이 회의를 하셨을 때 그냥 말로 끝나는 회의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제안했던 정책은 예산이 하나 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사실은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정책들을 어떻게 연결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반드시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에 이제 조기 연체자들을 지원한다라는 것은 사실 이제 정부의 학자금 대출은 굉장히 안전한 대출이라고 하지만 그 연체자들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이들이 우리가 안전하게 빌리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불안감을 낮춰주는 정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자리에 또 하준경 경제성장 수석님께서 와주셔서 굉장히 반가운데요. 제가 수석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셨던 게 이 높은 주거 비용이 청년 세대의 가처분 소득을 줄이고 노동을 통한 소득보다는 부동산 소득을 통한 자산 증식 속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사실 사회적 상실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 사회적 양극화를 좀 줄이는 부분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한국은행에서 소득 양극화와 자산 양극화가 청년 세대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수석님께서 또 앞으로 좀 관심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효능감 있는 자리 만들어 주셨고 실장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청년들도 분명히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각 잡고 이야기를 준비하진 않았었는데 저는 오늘 발표해 주신 6번째 정책 고등학교 3학년 예비 청년들 대상으로 청년 정책 안내하는 사업 제안했었고요. 사실 이게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되게 기쁜 마음보다는 되게 감사하다라는 생각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위원회 처음 제안받았을 때는 사실 직함이 굉장히 좀 간지가 난다, 멋있다, 그런 생각 외에는 어떤 역할을 실제로 할 수 있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별로 없었는데 첫 회의에서 비서실장님 얘기하시는 거 듣고 진짜 뭔가 좀 던져볼만 하겠다,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 위원님들이 던지시는 거 보면서 저도 덩달아서 이전에 아쉬웠던 사업들, 못했던, 기관에서 해보지 못했던 여러 부처의 그 협동이 필요한 사업들 제안을 했는데 실제로 이게 진행되는 과정들을 시시때때로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어디까지 추진됐는지를 공유를 받는 게 엄청난 효능감, 지금 효능감 얘기 계속 하게 되는데 엄청난 효능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많지는 않지만 여러 지자체에 고립위원회나 사업위원회들을 들어가 있기도 한데 행정이랑 그런 식의 관계를 맺으면서 효능감을 느낀 적이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경험하게 된 게 너무 새로웠고 사실 그래서 위원회 활동 끝나게 되면서는 심지어 아쉬운 거예요. 더 제안할 걸, 더 좋은 사업들 제안할 걸. 고립 사업이 사실 지금 좀 신생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뭔가 피드백을 주고 수정 사안을 제안을 하는 게 제 입장에서 조심스러웠기 때문에 많이 참았어요. 그래서 진짜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 그거보다 더 큰 생각은 이 여러 위원회들이 내가 참여하는 이 위원회들에서도 이런 효능감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 많이 했고 그래서 이 비서실에 이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일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시는지를 좀 눈여겨보려고 했는데 잘 보이진 않았고요. 되게 네, 다른 위원들이 이 청년들이 왜 그 일정 키파를 또 배정을 해야 되는 위원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런 위원들이 실제로 작동하는 위원회로 굴러가려면 어떤 전환이 필요한가라는 이야기를 사실 좀 오늘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성공하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이번 정권은 진짜로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겼고 그렇게 될 거라는 믿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여기 비서실에 계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비서실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워커홀릭인가. 그래서 제가 진짜 쉬엄쉬엄 하시라는 얘기를 일상에서 되게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그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하시고 건강하시기만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더가능연구소의 정현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자문단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누가 어떤 문제의식과 목적성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되게 많이 느꼈는데요. 위원님들이 이제 여러 측면의 제안을 해주신 것에 취지를 공감하고 속도감 있게 챙겨주셔서 실장님과 이주영 담당관님 되게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부적인 과제에 대한 추진의 과정에 저는 한 2가지 정도의 큰 이제 정책의 향후에 좀 챙겨봐야 될 게 있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요. 무엇이 결과를 달라지게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약간 2가지 메커니즘이 돌아가지 않았나 싶었는데 하나는 참여의 방식을 어떻게 구조화하고 변화해야 하는가라는 것과 또 하나는 컨트롤 기능을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실질적으로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측면에 좀
평가 내지는 이제 인사이트가 있었고요. 앞서서 이야기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청년이 참여하는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거의 약간 할당제 수준으로 그리고 또는 분기마다 채워지는 방식이다 보니까 저는 사실 위원회 전면적으로 한번 좀 어디에서 어떻게 챙겨가고 있고 이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좀 전반적으로 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가 보장이 되려 그러면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무엇을 하게 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과정에 대한 좀 위원회 전반적인 점검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측면 하나와 또 하나는 다부처 이게 청년정책의 특성상 지금 현재 이제 여러 부처에 걸쳐져 있는 사업들을 어쩔 수 없이 조정하는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청년의 사회 진입과 이행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커다란 정책 목표 아래에 정책을 조정하고 기획하고 실행하고 이렇게 이 전 과정을 담보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기능에 대한 실질화가 이제는 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고민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청년정책 제도화의 좀 시즌2 같은 측면에 준비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이번에 이제 자문단 하는 과정에 더 많이 들었고요. 여러 분야에서 좀 다른 시선에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주신 위원님들 덕분에 저도 좀 많이 학습이 되었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혜입니다. 저는 이번 K농산어촌 청년 워킹홀리데이 관련해가지고 이 사업 관련해서 우선 농림비서실 도움이 없었다면 과제가 이 단계까지 오기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수석님한테 특히 좀 감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 나왔어요. 제가 지금 이번 청와대 청년자문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제 20대 시절을 많이 돌아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명이 연장되면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청년으로 아직까지 분류가 되긴 했는데 과거 기준으로는 중년에 해당하는 이제 40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현장에서 이제 청년들을 많이 이렇게 접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저는 주로 이제 글을 쓰고 하다 보니까 청년 문제에 그렇게까지 관심을 많이 쏟기는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제 20대 시절을 많이 돌아봤거든요. 근데 제가 제 20대 시절에 느꼈던 가장 주된 감정이 조금 두려움이랑 막막함 같은 거였어요. 특히 한국 사회 특징이 조금 어떤 정석적인 루트랑 표준적인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수능 잘 봐서 되게 좋은 대학 가고 뭐 스펙 쌓고 그다음에 취업 잘 해가지고 어떤 국평 아파트 돈 모아서 국평 아파트 사고 막 결혼 잘 하고 애 낳고 뭐 어디 해보고 그때 딱히 딱 정해진 루트가 있고 거기에서 벗어나면 되게 조금 낙오됐다거나 탈락했다거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되게 두려움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답답함도 많이 느끼고 되게 힘들었는데 그때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조금 명목상으로는 일종의 뭐 스펙을 쌓기 위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떤 심리적인 도피를 위해서 해외로 이제 워킹 홀리데이를 갔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제 인생에 있어서 되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삶에서 숨 쉴 구멍이 되는 동시에 어떤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를 배울 수 있었고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살아도 괜찮고 저렇게 살아도 괜찮고 조금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딱히 해외로 가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뭐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고 또 수도권에 사는 게 굉장히 조금 어렵다 보니까 지방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K 농산어촌 청년 워킹 홀리데이가 이제 실질적으로 추진이 돼가지고 청년들한테 이제 도움이 되면 뭐 농산어촌에도 도움이 되고 청년들한테도 실질적으로 어떤 다른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런 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살면서 실질적으로 내가 그 길을 가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떤 가능성이 열려있는 삶이랑 딱 어떤 닫혀진 규격에 있는 갇힌 삶이랑 굉장히 살아갈 때 느끼는 감정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이 그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끝까지 경제수석님께서 조금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이제 청년자문위원회 이끌어주신 강훈식 비서실장님이랑 또 안팎에서 되게 물심양면으로 애쓰신 이주영 행정관님이랑 이렇게 또 여러분 다 같이 참여하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들러리 만드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셨고 6개월 동안 그 말씀 그대로 좀 진정성 있게 이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앞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효능감이라는 키워드를 얘기하셨는데 저도 똑같이 느꼈고 좀 유능한 정부라고 하는 게 좀 형용 모순에 가까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이 자문단 활동을 하면서 그런 제 생각이 많이 깨졌습니다. 특히 이주영 행정관님께서 혼자서 하시기 되게 어려운 여러 가지 다부처들 간의 소통이라든지 위원들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해서든 디벨롭하기 위해 노력해 주셨던 모습이 너무나 좋았고요.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좀 좋은 말씀을 앞에서 많이 해주셨으니까 저는 좀 아쉬운 말씀을 조금 보태려고 합니다. 진정성 있게 했다는 건 참 좋은 거지만 그게 얼만큼 효과성이 있었는지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많은 논의 과정에서 청년을 여전히 어떤 수혜의 대상으로 보고 어떻게 하면 더 챙겨줄까? 어떻게 하면 더 나눠줄까에 좀 몰두했던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청년들은 더 많은 기회를 갖기를 바라고 있고 더 위를 바라보고 있지 그 하방에 대한 정책 논의의 대상으로만 본인들이 이렇게 프레이밍 되는 걸 좀 자존심 상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기회를 이제 누릴 수 있게끔 청년들에게 뭐 AI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요. 좀 제 부족함 때문에 그게 좀 반영은 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미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비서실장님께서 이제 청년 AI 정책을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서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는 말씀을 조금만 더 첨언드리자면 굉장히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막대한 부가 생기고 그 부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열립니다. 저는 지금이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회들이 양극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청년은 AI에 쉽게 접근해서 더 많은 기회를 누리지만 어떤 청년들은 사실 AI가 뭔지에 대한 어렴풋한 개념만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정책 수혜 대상을 삼을 때 이런 어떤 자립의 하방뿐만이 아니고 이 기회의 하방이 충분히 지켜지고 있는지를 청년의 기회의 양극성 측면에서도 좀 살펴봐 주시면서 더 많은 기회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출범할 때 이게 자문단이기 때문에 사실 듣기만 하고 끝내도 됩니다. 근데 이제 듣는 걸로만 끝내지 않겠다고 비서실장님께서 하셨고 사실 저는 실제로 그 이행은 예산이라고 보는데 지금 신규 사업 예산이 3천억 원이 확보가 된 거고 뭐 아직 국회를 통과해야 되긴 하겠지만 이거는 정부 부처가 특별하게 행정권과 없는 상황에서 여러 부처들의 협의를 하고 나눠줘가지고 만들어낸 성과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고 저희들이 효능감을 느끼는 거고 대신에 이제 올해 사업 실적을 잘 챙기셔가지고 내년에도 이 사업이 좀 지속될 수 있도록 또 부족한 부분을 고치실 수 있도록 연말까지 한 번 더 챙겨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좀 크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년 연장 논의가 좀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년 연장을 하면은 사실 대한민국의 노동법은 상당히 정규직들을 저도 정규직이지만 많이 보호하는 노동법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그대로 이제 50대, 60대 세대들이 정년 연장이 된다면 청년들의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지금도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주로 60, 70대짜리고 청년들은 저희가 계속 쉬었음 논의를 한 것처럼 일자리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좀 더 이제 청년 친화적인 그런 정년 연장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연구한 긍정심리학자들이 사람의 행복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 뭐 그게 쾌락이 있고 몰입이 있고 의미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단은 일자리를 들어가야지 자기가 몰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또 우리나라가 비혼 출산이 거의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삶의 의미는 가족에서 주는 의미가 큰데 그런 일자리 진입이 늦어지면은 지금도 초혼 연령이 34세, 32세 이런 상황이라서 그 이상의 의미를 찾는 것도 늦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저희가 관계 인구를 농어촌과 늘리는 거나 아니면 지역 청년들의 문제들을 균형 발전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청년들이 직접 귀농을 하는 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농림축산식 그런 어업 같은 경우는 대규모 장치 산업이고 리스크가 큰데 청년들이 갔다가는 빚쟁이가 될 수 있거든요. 정책자금 대출이 많을수록 그게 더 위험한데 오히려 저는 지금 50대, 60대들이 지방으로 많이 내려가도 정책 설계도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아파트 말고 다른 대안적인 주거를 하고 싶다 아니면 5도 2촌이나 세컨하우스를 더 갖는 게 부담이 안 되게 해서 그 사람들을 내려보내야지 청년들한테 오히려 지금 수도권에 이제 과반이 살고 있는데 그 세대들이 빠져나가 줘야지 그 인구들이 이제 청년층이 더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해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서 그 두 가지 방향이 좀 청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니트생활자 전성신이라고 합니다. 저도 겨우 한겨울에 만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벼운 옷차림으로 만나니까는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지났지 하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들고요. 다른 부처에 뭐 자문회의 가보기도 하고 하는데 일회성인 그런 자문회의 가서 이렇게 말씀 얹고 그냥 돌아올 때 좀 느끼게 되는 회의감 같은 것들도 솔직히 이제 많이 느끼기는 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장기간 이렇게 함께 프로젝트 단위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처음에 말씀하셨던 이렇게 좀 문제에 이렇게 천착하기보다는 문제 해결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런 말씀들을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첫날에 뭐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 뭐 고리운동 청년이라든지 뭐 니트 청년이나 셔츠 청년 관련돼 가지고 논의들이 좀 나오기는 했지만 그 문제들 직면해서 해결하기에는 그 좀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게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는 포괄적인 어떤 정책의 그 측면에서 지금 저희가 제안을 하게 된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다부처 간에 이렇게 조율을 할 수 있는 비서실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지 않을까 또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저 강화에서 청년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생들이 좀 와요. 시험 기간 되면은 와서 시험 공부하고 가고 갈 곳이 없어서 아이들이 스카 아니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청년센터 와가지고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장면들 보면서 좀 고등학생들하고 연계하는 부분들 좀 염두에 두고 뭔가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책적으로 만들어져서 전국 단위로 뭔가 실험을 이제 시작을 해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저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또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6개월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 아주 이거 하면서 했던 그냥 기억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세종시를 두 번인가요? 한 번인가요? 한 번 갔었잖아요. 그리고 그 수석님도 커피도 먹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역시 뭐랄까 그 지방 청년들이 처해 있는 교통의 현실이랄까 저기 비서관님이 시간 없다고 오송역까지 3만 원 내고 택시 타고 같이 타고 갔었던 그런 기억들이 나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로 말씀드리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제 저기였죠. 뭐 다양한 위기들 속에 있는데 제가 관심이 있었던 문제가 이제 지방의 교통 네트워크를 어떻게 살릴 거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었는데 불행히도 이제 뭐 많이 준비하지 그러니까 여기는 제출을 못해서 아쉽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때 뭐랄까 이런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과제들을 역시 이제 같이 논의하면서 또 동시에 이제 효능감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역시 들었습니다. 뭐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할 것 같네요, 역시. 네. 끝. 네, 끝. 네. 네, 안녕하세요. 부산과 전국에서 청년들의 사회구조적 문제를 제도를 통해 개선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정서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반영된 과제 중에 그 청년정책 진입상담이 이번에 진행이 된 게 되게 큰 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청년들을 만나면 사실 청년이기 때문에 정책을 플랫폼으로 많이 안내를 하고요. 그렇다 보니 피로도나 문턱이 되게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사실 청년 정책으로 내가 뭔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는 기대치도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 제가 청년도전 지원 사업이나 실제 강의 현장에서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청년 정책을 안내하게 될 때는 상대적인 만족도가 높습니다.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강의 전에 보편적으로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 청년들을 확인하고 가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정책을 구조화해서 안내를 합니다. 별도의 플랫폼을 제가 만들어요. 다 볼 수 있도록. 두 번째는 만나서 직접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큽니다. 이것들을 참고한다고 하면 현재 무엇이 문제인지 사실 확인이 되는데요. 그런데 지자체나 아마 청년들 많이 만나게 되시면 청년 문제에 대해서 뭐가 제일 문제냐라고 물으시면 아마 홍보가 문제라고 많이 이야기들을 들으실 겁니다. 근데 사실은 홍보가 문제가 아니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할 때 정책이 가닿을 수 있게 하는 지원 체계가 부재한 게 지난 10년간의 청년 정책의 문제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체계가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지난 청년 정책은 이제 양적 증가를 이뤄냈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이것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잘 전달할 것인가가 필요한데 사실 이 과정에는 청년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청년센터가 현장감을 느껴야 어떤 청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정책가 구조화해서 전달이 돼야 되지를 않은데 사실 만날 만한 접점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전략을 세우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찾아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이 두 수요가 맞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전달 체계, 진입 상담에 대한 것들은 지난 정부도 못했고 문제를 담당해야 될 국조실도 못했는데 이번에 비서실장님을 통해서 시작을 하게 됐다라고 해서 너무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제가 드디어 강의를 나가서 청년들에게 이제 청년센터 가면 상담 받을 수 있어. 한번 가서 상담을 받아보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 이제 다음 과제를 조금 제안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무엇이냐면 정책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정치의 냉소나 이탈이 되는 측면은 사실상 거리감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보와 관계를 온라인에서 다 접하고 있는 환경을 어떻게 바꿀까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핵심은 청년 가까이에 사람을 두는 것이고 오프라인에서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신뢰는 마주봐야 생기는 거고 저도 이번에 이 과정을 통해서 비서실장님에 대한 신뢰도 생겼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청년들도 안전하게 대면하는 것에 대한 갈증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청년들이 청년센터 가면 상담만 받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원데이 클래스만 받게 할 거냐, 그리고 또 연계를 해서 딴 데 가라고 안내를 할 거냐를 넘어서서 더 많이 만나고 이들이 만나서 대화하고 청년 또래와 사회와 관계 맺도록 지원하는 공적 시스템이 이제 청년센터에 탑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비서실장님 임기 내에 꼭 이 청년센터 문제는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한 사람인데. 네, 첫 회의하고다 저는 사실 첫 회의보다 저희가 이제 청년재단에 모여서 함께 토론했던 그날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요. 이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냥 아이디어를 하나씩 꺼내는 수준에 불과했다면 저희가 한 2번에 거쳐서 꽤 긴 시간 동안 함께 모여서 집단적으로 지금 한국 사회에 좀 시급한 문제가 뭘 거냐, 우리가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최우선 과제가 뭘까를 좀 집단적으로 토론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거쳤던 게 좀 기억이 남습니다. 아마 그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가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인식이나 방식이나 경험들을 좀 많이 충실히 공유도 하고 함께 좀 너의 과제 나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과제 이렇게 좀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서 앞으로도 오늘 관계 이후로도 또 많은 도움과 역할을 좀 부탁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고 또 앞으로도 요때 요 마음과 에너지 좀 잘 생각해서 또 기억해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청년미래 자문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